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제는 가짜뉴스 소동이 두 가지가 벌어졌습니다. 가짜뉴스. 그러니까 하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4천만 원을 돈을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016년 부인의 은행 계좌를 통해서 3천만 원 또 1,100만 원 이렇게 해서 4,100만 원을 뇌물을 받았다. 이 수사를 받고 있는 재판을 받고 있는 한 변호사가 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뇌물을 줬다. 아내를 통해서. 이제 이걸 보도를 하겠다. 유튜브 또 서울의 소리입니다. 가짜뉴스를 그동안 많이 방송을 해왔던 이 서울의 소리와 장인수 전 MBC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에 검언유착, 그러니까 이동재 채널A 기자 관련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그래서 MBC를 나왔습니다. 이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유튜브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뇌물을 받았다. 4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뇌물을 받은 것, 이걸 이제 공개를 하겠다. 보도를 하겠다. 그래서 대검찰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 부인의 은행 계좌를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게 가짜로 만들어진 것이다. 모두 공개를 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장인수 전 MBC 기자가 방송을 취소하겠다. 방송을 하지 않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뇌물을 받은 부분은 이게 거짓말이었다. 가짜 제보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 가짜뉴스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 신평이라고 하는 신평 변호사죠. 신평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이 국민의힘 자신이 가까운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좀 늦춰줄 것을 부탁을 했다. 그리고 자신이 출마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곧바로 전당대회나 출마 관련해서 자신은 그 비슷한 어떠한 말도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반박이 있고 난 다음에 신평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에게 뭐 들은 것인데 확인해 보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전당대회 연기 부탁을 한 게 아니라면 전당대회 출마할 건지 출마하지 않을 건지 정확하게 밝혀라. 한동훈이 그걸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상한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평이. 그러니까 한동훈이 정말 화가 나죠. 한동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평 같은 저런 사람을, 저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왜 방송에 출연을 시키며 저런 거짓말에 대해서 왜 다른 언론들이 그대로 이게 지금 취재해서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보도를 하느냐. 저 사람의 거짓말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 참 한동훈이 한탄하는 것이고 정말 화가 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 신평이 한 이 말은 가짜뉴스일까요? 신평이 오보, 실수한 것일까요? 가짜뉴스라고 봅니다. 말을 할 때부터 신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 이런 식입니다. 신평이 변호사입니다. 신평이 바보는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국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시기를 가지고 또 자신의 출마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변에 뭐 국회의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계제도 아니고 성격도 아닙니다. 그 정도를 모를 한동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평도 그 정도는 알겠죠. 신평은 지금 한동훈의 이 전당대회 출마를 막기 위해서, 한동훈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게 가짜뉴스라는 것,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 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청담동 술자리와 마찬가지죠. 김의겸에. 그걸 듣는 순간 상식적인 사람은 이게 앞뒤 말이 되지를 않는다. 대통령이 어떻게 심야에 법무부 장관과 변호사 30명과 이 심야에 술을 마실 수가 있느냐. 이런 장소에서. 그런 청담동 카페에서. 그러면 도저히 믿기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확인하면 금방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신평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이 이런 이야기를 할 리가 없는데 그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했다. 바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인 겁니다. 오보가 아닌 거죠. 거짓말인 걸 알고 목적을 갖고 지금 한동훈 괴롭히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그걸 아무런 생각 없는 언론들이 또 받아 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뇌물을 받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부인의 은행 계좌를 그때그때마다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를 했는데도 보도하면 이제 가짜뉴스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오보라고 주장을 못 하거든요. 가짜뉴스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면 지금의 법으로도 명예훼손입니다. 5년 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5천만 원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형법상으로도요. 민사상 손해배상은 따로 하고요.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가짜뉴스, 진영을 가리지 않습니다. 좌파, 우파 모두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좌파 쪽이 더 악랄하죠. 이 가짜뉴스를 어떻게 근절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보여준 겁니다. 지금 지난 대선 시기에 김만배 등을 통해서 뉴스타파에서 또 MBC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 지금 검찰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해서 재판에 회부를 해도 큰 벌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크게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오보라고 주장을 합니다. 취재를 했는데도 실수를 했다. 그래서 거짓 보도를 하게 된 것이다. 누구나 실수는 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말이다라는 걸 사전에 몰랐다. 계속 이렇게 언론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오보가 아니라 가짜뉴스라는 걸 밝혀내야 확실하게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 이게 인정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오보로도 명예훼손이 인정은 됩니다. 그런데 그 처벌은 훨씬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처벌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걸 알기 때문에 이 기자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 기자들이 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 오보로 빠져나갈 수 있다. 언론 자유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어제는 또 언제나 가짜뉴스를 많이 퍼뜨리는 그 김어준입니다. 김어준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A 사건 이동재 관련해서 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게 허위로 드러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 허위 사실을 계속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이 김어준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참 김어준이 퍼뜨린 가짜뉴스는 수십 가지인데 그중에 이게 기소가 된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엄벌에 정말 처해야 한다. 유시민도 가짜뉴스를 퍼뜨렸죠. 그런데 유시민이 500만 원 벌금형이었습니다. 이건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몰랐답니다. 자기들이. 몰라서 오보를 한 것이다. 잘못된 주장을 한 것이다. 이 오보와 가짜뉴스의 차이가 유명인 경우에, 정치인 경우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오보라고 해도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엄벌에 처할 수는 없죠. 그런데 유명인의 경우에, 정치인의 경우에 오보라면은 거의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시민이나 김어준이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뉴스타파나 지금 MBC가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 정도는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오보였지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언론의 자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가짜뉴스는 이건 100% 처벌이 됩니다. 사전에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이건 명백하게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보냐 가짜뉴스냐가 중요해지는 것인데요. 이 김어준이 기소가 됐는데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법이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가짜뉴스 처벌법,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제입니다. 이 법꾸라지들, 이재명 같은 이렇게 사법 방해를 하는 우리 사법 시스템, 증거인멸이라든지 재판 지연, 각종 이런 사법 방해들, 이 부분에 대한 법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법방해와 가짜뉴스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엄벌에 처하는 법안을 만들면 미국처럼, 미국은 뭐 1조씩 이렇게 손해배상을 때립니다. 이렇게 하면 가짜뉴스 못합니다. 여야 지금 모두 만들어야 한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언론사들이 모두 반대를 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또 드립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은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권은 인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개를, 동물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인권법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이 아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범법 세력을 위해서 언론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언론 자유가 위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짜뉴스냐 오보냐 이런 것을 밝혀내야 될, 입증해야 될 그 책임이 기자들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하면 유튜브 운영자에게, 이 뭐 여러 가지 방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론과 언론 아닌 것, 가짜뉴스 분명하게 구별이 되면서 정상적인 언론이 활동할 공간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확대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가짜뉴스와 이 사법방해는 현행범입니다. 연쇄살인범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요, 가짜뉴스를 한번 퍼뜨리면 이 가짜뉴스가 가짜뉴스다라는 게 드러나도 그게 계속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은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그 다음 사법방해입니다. 증거인멸하고 위증교사하고 재판 지연을 시도하는 이재명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잡아넣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사법방해를 합니다. 사법방해 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연쇄살인범은 어떻게 합니까? 사건이 발생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잡아넣습니다. 바로 체포합니다. 가짜뉴스와 사법방해를 하는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체포해야 합니다. 놔두면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기존의 뉴스를 계속 활용합니다. 이게 현행범 아닙니까? 이게 연쇄살인범 아닙니까? 지난 총선에서도 많은 가짜뉴스, 거짓 선동이 이재명에 의해서, 민주당에 의해서 저질러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회담에서,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재명이 25만 원 살포하자.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아예 이재명이 25만 원 살포 또 꺼내는데 이걸 받고 아예 덮어 씌워서 50만 원 살포해버리자. 전 국민 50만 원 나눠주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것도 거절했다. 그랬어야 되겠느냐. 저도 그때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25만 원, 이 25만 원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근거가 또 전 국민에게 살포하는 게 이게 지금 민생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물가만 불안하게 할 것이지. 왜 25만 원이냐? 250만 원 나눠주지. 2억 5천 나눠주면 뭐 문제가 생기느냐? 어차피 빚잔치인데 1100조를 넘지 않습니까? 빚이. 그렇게 윤 대통령이 한 이야기. 제가 총선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은 입만 열면 25만 원 살포하자고 대파를 흔들었습니다.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한 겁니다. 이재명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물가 불안 때문에 이 25만 원을 살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짜뉴스고 거짓 선동인 겁니다. 이재명은 25만 원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윤석열 정부가 못 받을 것이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활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25만 원 살포하자라고 하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다수가 25만 원 살포를 환영한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민생을 좀 챙기는 것처럼, 서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자기 생색은 다 내는 겁니다. 어차피 윤석열 정부는 받지 못할 것이다. 대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거짓 선동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왜곡한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대파를 계속 흔들면 그래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되돌아갑니다. 또 만약에 총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그래? 제가 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25만 원이냐? 250만 원 나눠주자.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물가 불안, 이 대파가 물가지 않습니까? 1,500억 원, 정부의 각 부처 1,500억 원을 물가 이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걸 방송을 했습니다. 1,500억 원이 아니라 1조 5천억 원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이재명이 하는 수법입니다. 막 내지릅니다. 가짜뉴스, 거짓말. 1조 5천억, 15조를 뿌리면 뭐 어떻습니까? 어차피 빚잔치인데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15조를 지원하겠다. 전 국민들에게 25만 원이 말이 되느냐? 2억 5천만 원 뿌리자. 이 허경영식 아닙니까?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총선이. 제가 이 가짜뉴스 또 사법방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통령과 이재명의 그 대담, 회담 말씀까지를 드렸습니다. 재판 지연 노리고 있는 저 이재명, 위증교사를 한 이재명, 당장 체포하지 않으면 또 사법방해를 합니다. 그걸 지금 몇 년째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가짜뉴스 몇 년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언제 뿌리를 뽑을 겁니까? 어떻게 뿌리를 뽑을 겁니까? 유시민, 김어준 체포하면 해결이 됩니다. 뉴스타파 장인수 전 MBC 기자 당장 체포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쇄살인범은 당장 체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가짜뉴스, 또 다른 사법방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화가 났죠. 오죽했으면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심평이라는 저런 사람을 방송에 출연을 시키고 저런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받아 쓰는 그런 언론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한동훈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심평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장 죄송하다, 잘못됐다, 내가 잘못 알았다, 교정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출마 여부를 밝혀라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정치꾼도 아니고 말이죠. 한동훈이 왜 지금 전당대회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를 밝혀야 합니까? 사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본인이 알았다는 이야기죠. 정말 인권을 위해서 피의자도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속시켜야 될 연쇄 살인범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엄청난 선량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균형감. 살인범이라고 해도 그 인권은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쇄 살인범은 많은 선량한 다른 사람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 생명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지금 변호사 숫자를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 로스쿨이죠. 또 이 기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 뭐 인터넷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도상 늘어나게 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이었죠. 이제 인터넷 기자들도 모두 제도권으로 허용을 하자. 로스쿨을 만들자. 그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처럼 이 사법방해 법안을 만들자.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가짜뉴스 처벌법을 만들자. 노무현이 한 이야기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느냐. 지금 구더기가 전 나라를 덮어버렸습니다. 이 구더기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전 나라를 구더기가 덮어버렸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도 이런 가짜뉴스, 이런 사법방해 때문에 총선 결과도 왜곡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봅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법안도 만들어야 하고 지금 있는 법안으로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사법방해 가짜뉴스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